이번에는 8.3절의 예제인데요. 이것하고는 약간 다른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이제 롱형 배열에 2의 0승부터요. 2의 20승까지 2의 1승부터라고 하죠. 2의 1승부터 2의 20승까지 순서대로 저장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모든 배열의 요소와 각각의 16진수를 출력한다. 일단 2의 1승부터 2의 20승까지니까 총 20개의 배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장할 롱형 배열 뭐 A라고 하겠습니다. A에 20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이 20개를 직접 손으로 계산해서 입력을 하는 것보다는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요소를 초기화를 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K의 1승부터 20승이니까요. 1부터 20까지 일씩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여기 지금 A의 K번째 먼저 이제 2의 K승을 계산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2의 K승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롱형 명수를 하나 뭐 F라고 할까요? F를 뭐 1로 초기화를 시키고 이 안에서 또 여기 인트가 빠졌네요. 이 안에서 한 번 더 그 루프문을 돌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m이 1부터 m이 k까지 1부터 k까지 m을 1씩 증가시키면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f에다가 뭐를 곱하냐면은 2를 곱하는 거죠. f에다가 2를 곱하면은 그러니까 f에다가 2를 몇 번 곱하냐면은 k번 곱하게 됩니다. 여기 이 이코르가 들어가야지 되겠네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m이 만약에 k가 1일 경우에는 m이 1일 때 한 번만 수행이 되죠. k가 2일 경우에는 m이 1과 작거나 같다니까요. k가 2일 경우에는 m이 1과 2 두 번 이게 수행이 됩니다. 두 번 수행이 되니까 2가 두 번 곱해지겠죠. 원래 초기값이 1에 2가 두 번 곱해지면 2에 뭐 제곱이 들어가겠죠. k가 만약에 3이라면 m이 1, 2, 3 이렇게 세 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f라는 변수에 2가 세 번 곱해지니까 2의 3승이죠.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 안쪽에 있는 루프문은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냐면은 2의 k승을 f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a의 k번째가 아니고 k-1이라고 해야지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처음부터 순서대로 저장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A라는 배열에 0번 인덱스에 2의 1승을 대입을 하고요. 1번 인덱스에 2의 2승을 대입을 하고 2번 인덱스에 2의 3승을 대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20번 인덱스에는 19번이죠. 19번이 제일 마지막이죠. 얘가 최대 크기가 20이니까 그러면 2의 20승이 이렇게 대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2의 여기 0번부터 이렇게 저장하려면은 k가 1일 때는 이게 0이어야지 되죠. 그러면은 2의 1승이 들어갈 겁니다. 저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가 k가 아니고 k-1이 돼야지 되죠.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작성을 하려면은 여기다가 롱형 변수 f를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k를 0부터 19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여기에서 f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a의 k에다가 f를 대입을 하는 식으로 해도
직전의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일을 수행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K가 이번에는 0부터 19까지 돌아가죠. K가 0일 때 F는 뭐가 됩니까? 원래 1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K가 0일 때 F는 2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A의 0번 인덱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K가 1이 되면 F는 뭐가 돼요? 현재 F 값에다가 2를 또 곱하죠. 그러니까 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거를 처음에 여기는 이제 A의 0번에다 집어넣고요. 이거를 A의 1번에 집어넣는 거죠. K가 2일 때는 F가 현재 2의 제곱인 4에다가 또 2를 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2의 3승이 돼요. 이게 이제 A의 K니까 A의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F라는 변수는 계속 2의 누적 곱이 되고, 이게 이제 K의 19번이 되면은 F는 이제 2의 20승이 될 거고, 이게 A의 19번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게 좀 더 프로그램이 훨씬 간결하네요. 이제 이거를 출력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 폼은 안에다가 직접 출력하는 코드를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생성이 다 끝난 뒤에 이렇게 별도로 밖에서 다시 폼을 돌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16진수니까요. 16진수를 찍으려면 %x 서식 문자를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처음에 %뒤에는 인덱스를 찍고, 두 번째 %뒤에는 A의 K번째, 세 번째 %x에는 A의 마찬가지로 K번째 요소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뒤에는 K 인덱스가 찍히고요. 두 번째 %뒤에는 A의 K번째 요소인데 그걸 10진수로 찍는 거고, 세 번째 이제 %x는 똑같은 A의 K 요소인데 그걸 이제 16진수로 출력을 하는 거죠. 16진수로 출력을 하는 서식 문자가 %x였습니다. 이게 16진수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앞에다가 0x는 그냥 붙여줬고요. 그래서 이거를 빌드를 하고, 이거를 이제 빌드를 하는데, 여기 지금 이 배열의 요소가 롱형이죠. 인트형이 아니고 롱형이기 때문에 %d를 이렇게 그냥 쓰면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에러가 아니고 워닝입니다. 그냥 실행을 해도 상관없는데요. 워닝이 좀 더 정확하게 서식 문자를 쓰려면 롱형에다가는 여기 d 대신에 ld, 그 다음에 x 대신에 lx 서식 문자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롱에서 l을 딴 거죠. 다시 저장을 하고요. 빌드를 하면 이번엔 깔끔하게 컴파일이 되죠. 그래서 F4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지금 보면은 A 배열의 0번 요소는 2의 1승, 1번 요소는 2의 2승 이렇게 쭉 가서 9번 요소에 이제 2의 10승이 들어가겠죠. 9번에 2의 이게 10승일 거고요. 그 다음에 19번 이게 이제 2의 20승의 값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옆에는 그 16진수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제 그 다음으로 8.4절의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자열은 캐릭터형 배열이다. 문자열은 문자들의 집합이죠. 내부적으로는 문자들의 배열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배열과 다른 점은 문자열의 맨 마지막에 이거를 이제 널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널 문자가 들어가서 이게 문자열의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널 문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스키 코드 값이 0인 문자를 널 문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숫자 값이 0이라는 숫자 값이 문자열의 끝에 들어가야지 돼요. 그 교재 예제 8-6에 나온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캐릭터형 배열, 예를 들어서 S 라고 하는 캐릭터형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단문자죠. 작은 따옴표로 묶으면 단문자죠. 대문자 A, 소문자 E,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O 까지 5개의 문자와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백슬래시 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숫자 0을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들의 배열을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Array of Characters죠. Array of Characters, 그러니까 문자들의 배열을, 이거를 이제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자열이 다른 배열하고 틀린 점은 끝에 반드시 이렇게 0으로 끝나서 이게 이제 문자열의 끝이라는 거를 반드시 표시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s라는 거는 캐릭터형의 배열이 되는데, 각각 이 배열의 각각은 단문자들이고, 이거를 이제 쭉 나열을 하면은 헬로라는 문자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printf 문을 이용을 해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서식 문자 %s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배열의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 %s 자리에 이 s 배열의 내용이 이 자리에 표시가 돼요. 근데 S 배열은 지금 이 문자 5개로 이루어진 문자열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빌드를 하고요. 네, 표시를 하면은 여기 지금 대괄호 안에 정확하게 HLLO라고 이쪽에서 입력한 문자들의 배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캐릭터형 배열로 네임이라는 캐릭터형 배열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P, A, R, K 이렇게 입력을 하고 마지막은 반드시 0으로 끝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printf 문을 이용을 해서 하이 그 다음에 %s 하고 마침표를 하고요. 저 자리에 name이라는 이 캐릭터형 배열의 이름을 주면은 여기는 이제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빌드를 하고요. 실행을 하면 지금 이 s 자리에 %s 자리에 뭐가 찍혔냐면은 %s 자리에 이 name이라는 캐릭터형 배열의 내용 PARK가 여기에 이렇게 찍힌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문자열을 생성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생성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이 그 문자열을 정의를 하는 게 큰 따옴표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캐릭터, 네임 이것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문자들을 저렇게 나열을 하고 끝에 0을 붙이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큰 따옴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냥 입력을 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여기는 끝에 0도 붙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컴파일러에서 알아서 큰 따옴표로 묶어진 문자열은 맨 마지막에 0도 자동으로 추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간단하죠. 이게 훨씬 더 간단하니까 보통은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초기화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문자열을 초기화합니다.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문자열이라는 자료형 자체가 캐릭터형 배열이기 때문에요. 이 name이라는 요거는 그냥 단순한 일반 변수가 아니고 캐릭터형 배열이다 라는 거는 주의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컴파일을 해보면은 이전과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전과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s라는 문자열도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캐릭터형 배열로 큰 따옴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큰 따옴표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을 지정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을 한 문자들의 집합을 이용을 하는 거하고 100% 동일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큰 따옴표를 이용을 하면은 마지막에 알아서 이제 0이라는 널문자를 추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것만 보면은 네임 배열이 크기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문자로 이루어졌으니까 4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끝에 0이 하나 숨어져 있죠. 그래서 네임의 크기는 5가 됩니다.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죠.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전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다가 배열을 넘겨주는, 그러니까 함수의 배열을 인수로 해서 넘겨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바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에 나온 것처럼 void 함수 showArray라는 함수가 첫 번째로 인티저형 배열을 받는다. AR이라는 게 인티저형 변수가 아니고요. 배열이라는 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파라미터 이름 뒤에 빈 대괄호를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AR은 인티저형 변수가 아니고 인티저형 배열이 되는데요. 이 안에서는 이제 단순히 이 AR 배열의 크기가 5라고 가정을 하고요. 5라고 가정을 하고 0부터 5까지 인덱스 변수로 K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printf 함수를 이용을 해서 AR의 K번째 요소가 뭐다? 인티저형 배열이니까 %d를 이용을 해야지 되겠죠. K하고 그 다음에 AR의 K번째 요소를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제에서는 인수로 넘어온 AR이라는 배열이 크기가 5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 안에서는 인티저형 배열 A 배열이 예를 들어서 10, 20, 30, 40, 50이다. 크기가 5죠. 그 다음에 이제 showArray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이 A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을 할 때는 그냥 배열명만 써주는 거죠. 배열명만 써주는 거죠. 근데 함수를 정의를 할 때는 반드시 그 파라미터 뒤에 빈 대괄호를 붙여가지고 이게 AR이라는 게 인티저형 변수가 아니고 인티저형 배열이라고 명시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럼 이 함수 안에서는 이 AR이라는 배열이 원래 호출된 쪽에서 넘어온 이 A배열과 같이 취급이 되는 거죠. 여기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이걸 빌드를 하고요. 실행을 하면은 이와 같이 이 A배열의 내용이 이렇게 찍히게 되죠. 또는 예를 들어서 B라는 배열이 있는데 이거는 뭐 11, 22, 33, 44, 55다. 이거를 이제 내용물을 이 B 배열의 내용물을 보기 위해서 showArray 함수를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엔 배열 B를 이렇게 넘겨줍니다. 이걸 저장을 하고 다시 빌드를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로 찍힌 요 5개는 B 배열의 내용을 찍은 거겠죠. 11부터 55까지 B 배열의 내용이 찍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함수 파트에서도 나왔지만은 보통 이제 메인 함수를 위에 배치를 하고요. showArray 함수를 밑으로 내리면은 첫 번째 줄을 복사를 해서 바로 반드시 호출하기 전에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지 된다 그랬죠. 이게 이제 함수의 선언입니다. 근데 선언하는 쪽에서는 파라미터 이름을 생략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지만은 여기는 파라미터 이름인 AR을 이렇게 생략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인수로 인티저형 배열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이거를 컴파일해서 실행을 하면은 직전의 프로그램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배열의 크기를 두 번째 인자로 받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인티저형 변수 배열의 크기를 두 번째 인자로 받는다면은
저 변수의 크기를 여기에다가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선언에서도 두 번째 인자는 인티저형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지 되고요. 만약에 비별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길이를 이렇게 넣어줘야지 되겠죠. 비별이 예를 들어서 크기가 7이다. 비별의 크기가 7이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7을 넣어주면은 정확하게 그 길이만큼의 배열의 요소의 내용을 저 함수에서 보여줄 겁니다. 가운데에다 printf문을 하나 넣어가지고 한 줄을 띄워 보겠습니다. 이걸 빌드를 하고요. 실행시켜 보면은 위에는 이제 A 배열, 밑에는 이제 B 배열이 6번 요소까지, 6번 인덱스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게 이제 비별을 가지고 호출을 할 때 7이 이 렌이라는 요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인덱스 변수로 사용하는 k가 0부터 6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예제를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그 길이의 기본값을 5로 주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선언문에서만 이렇게 두 번째 인테저 값을 5로 이렇게 주면은 어떻게 호출이 가능하냐면은 길이가 5인 경우에는 두 번째 인수를 줄 필요가 없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인수의 기본값을 5로 지정을 해줘서 그렇습니다. 5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7을 넘겨주면 되고요. 5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 값을 이렇게 직접 넘겨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비변수 BBL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7이기 때문에 7을 이렇게 직접 넘겨줬죠. ABL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5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인수를 넘겨주지 않으면은 여기 렌이라는 요 두 번째 파라미터에 5라는 기본값이 저장이 돼서 이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앞의 경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요.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또 한 가지 이 배열의 이름을 문자열로 showArray라는 함수에다가 넘겨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캐릭터형 배열로 이렇게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두 번째 인자를 캐릭터형 배열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줄 때 여기를 어떻게 넘겨주면 되냐면 배열의 이름을 이렇게 문자열로 두 번째 인수로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B겠죠.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이 네임을 어디서 쓰느냐, 여기에다가 쓰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s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첫 번째 인자로 네임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지금 여기 %s 자리에는 이렇게 넘겨온 네임이라는 그 문자열이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A라는 문자열, 여기에서는 B라는 문자열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죠. 이걸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빌드를 하고요. 이렇게 실행을 해 보면은 이전의 경우하고 틀려진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지금 요 자리에 지금 보면은 A가 찍혔죠. 두 번째는 이제 B가 찍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인수로 받을 때는 문자열도 이제 배열이니까요. 캐릭터형 배열로 이렇게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주면 되고, 선언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캐릭터형 배열이다. 두 번째 인수가 캐릭터형 배열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장에서도 나왔지만은 기본값을 지정해주는 인자는 맨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값을 지정을 해주는 렌이라는 인티저형 파라미터는 맨 오른쪽에 이렇게 와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배열과 전역 배열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변수도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로 나눴었죠. 전역 변수는 이제 함수 바깥에서 선언이 돼 가지고 그 선언된 이후에는 모든 함수 내부에서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변수, 그게 이제 전역 변수였는데, 전역 배열도 마찬가지로 함수 바깥에서 선언이 되는 배열을
전역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역 배열하고 지역 배열하고의 차이점은 교재에서도 나왔지만은 지금 요 예제를 보면요. 이거는 이제 그 메인 함수 바깥에 선언이 돼 있으니까 전역 배열이죠. 전역 배열은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0값으로 내용물이 채워진다. 그에 반해서 지역 배열은 그냥 선언만 하면은 이 배열의 요소가 0으로 초기화가 될지 아니면은 엉뚱한 값이 처음에는 들어있을지 컴파일러마다 틀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전역 배열 같은 경우에는 선언만 시켜놔도 내부 요소들이 전부 다 0으로 초기화가 된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 배열은 전역 변수와 마찬가지로 한번 선언이 되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함수 어떤 함수에 있어서든지 내부에서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지역 배열하고의 차이점이죠. 지역 배열은 그 지역 배열이 선언된 그 범위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전역 배열은 선언된 이후에는 모든 함수 내부에서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